굉장한 고성능이면서 구성품도 빵빵하고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는데 PC와 무선 장착까지 된다? 오늘은 가성비 쩌는 피코 네오 3로 다양한 스팀 VR 게임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그럼 어떻게 됐죠? 자, 오랜만에 다시 VR 기기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제품 진짜로 물건입니다. 기존 가성비 VR의 단점들을 싹 다 고친 듯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알아볼 건 언박싱 및 구성품입니다. 우와, 쫙! 자, 박스는 굉장히 큰데요. 와우, 박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사실 놀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싹 까보면 짜자잔! 껍데기를 들어 올려보면 짜잔! 여기 이제 본체 박스가 나오고요. 투명하게 뭐 딴 건 없는데 여기 피코 음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짜잔! 와우! 우리가 자주 보던 거죠. VR 본체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안쪽엔 컨트롤러 2개가 있습니다. 구성품이 굉장히 혜자인데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까보면 짜잔! 가이드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 젠더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어디다 쓰는지 모를 그런 일자 드라이버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굉장히 긴 케이블이 칭칭 감겨 있었는데 짜잔!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시 말아넣기는 좀 귀찮더라고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왜냐면 이게 무려 5m나 되는 DP 포트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이 VR에다가 이제 꼽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타입은 이제 C타입으로 생겼는데 여기를 딱 까보면 짜잔! C타입처럼 생긴 구멍이 있고요. 여기 맞춰서 끼고 여기 나사 부분이 딱 들어가는데 빠지지 말라고 약간 그 구성품으로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아무리 격하게 움직여도 빠지지 않겠죠. 이 DP 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반대편 끝쪽으로 오면 USB 타입 A 단자가 있고요. 여기는 DP 단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엔 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안쪽에는 뭐 설명서 같은 게 이제 들어있을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다양한 구성품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안경 끼시는 분들 그냥 착용하게 되면 이제 안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착용해가지고 안경 눌리는 걸 방지하는 그런 가이드도 있고요. 또 그 안쪽엔 충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9V 2A, 그러니까 18W를 지원하는 충전기고요. A2C 케이블도 같이 동봉되어 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구성품인데요. 정말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기본 구성품으로 줘가지고 너무나 고마운 제품입니다. 와, 이게 뭐냐면 코 쪽에 이제 빗샘을 방지해주는 그런 아이템인데, 일반적인 VR 기기들 같은 경우에 이게 착용했을 때 코 아래 부분, 이 부분이 다 굉장히 크게 뚫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 빛이 들어와서 집중하는데 좀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떼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구멍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눌러서 꽂으면 바로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커버를 눌러서 끼우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랫부분이 굉장히 잘 막아지기 때문에 빗샘 현상이 거의 한 80%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코 브랜드 자체가 VR을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구성품들 다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자, 마지막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핸드 스트랩, 요 컨트롤러 아래 여기에다가 이제 걸 수 있는 스트랩을 이제 제공해 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따로 착용하진 않았습니다.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정말 혜자스러운 구성품들 잘 보셨나요? 근데 사실상 제일 혜자 같은 게 뭐냐면요, 바로 이 헤드셋 본체입니다. 뭔가 생긴 게 특이하죠? VR을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뒤쪽에 액세서리를 달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본 구성이에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 뒤쪽에 다 있고요. 이게 조절할 수 있는 스텝이 달려있고 위쪽에서 보시면 이중 고무로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할 수도 있고 배터리가 뒤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앞쪽에만 무게가 쏠렸던 이 VR의 굉장히 큰 단점들을 많이 상쇄시켜주는 그런 무게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셋의 무게 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가운데에서 살짝 앞쪽만 들어보더라도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그러니까 무게 배분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VR 기기랑은 차원이 다르죠. 자, 그래서 무게 배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VR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셨던 장시간 착용했을 때의 불편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착용감이 또 굉장히 좋은데요. 그 이유가 보시면 우선 착용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눈에 댄 다음에 내리면 바로 착용이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여기 조그 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 늘어나고
반대편으로 돌리면 다시 줄어들어가지고 정말 머리에 딱 맞게 너무 압박이 심하지도 적지도 않을 아주 완벽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까 고무가 2개 있다고 했었는데 일단 착용하게 되면 이 머리 쪽을 얘가 적당히 받쳐주고 얘는 뭐랄까요, 요즘 가이드 사실 얘까지 막 다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중으로 부드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조금 더 작으신 분들 혹은 자녀분들을 위해서 앞쪽에 구멍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쪽은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쿠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도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요. 제가 써본 VR 중에서는 장시간 착용했을 때 이 편안함이 가장 높은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무게까지 가볍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자, 무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기본 자체가 이렇게 액세서리를 착용한 것처럼 이런 추가적인 무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습니다. 자, 제가 이 스마트폰에 스마트 저울을 이제 연결시켰고요. 무게를 한번 보시면 겨우 640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좀 놀랐던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스피커 위치예요. 자, 스피커가 어디 숨어있나 한번 쫙 봤었는데 딱 꺾었을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하나, 그 다음 여기 반대편에도 하나. 그러니까 스테레오 스피커가 지원되는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착용을 했을 때 거의 귀 쪽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착용해 볼게요. VR 기기에 진심인 사람들은 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 최대한 늘려서, 자, 스피커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스피커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게 되면 짠! 스피커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귀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딱 맞아요. 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스피커가 바로 귀 옆에 위치해서 사운드가 굉장히 잘 들리고요. 그리고 스테레오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쪽 사운드 따로, 이쪽 사운드 따로 들려서 발자국 소리라던가 이런 걸 캐치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IPD 3단계 조절이 가능한데 이쪽 안쪽에 보시면 뭔가 그림이 여기 있거든요. 흰색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끝으로 하면 1단계, 살짝 움직이면 2단계, 끝으로 가면 3단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이 가운데 2단계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 이제 쿠션 같은 것도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VR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확 느껴질 정도로 진짜 착용감 그냥 말해 뭐입니다. 그리고 얘는 6도프도 지원하고요. 포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충전 포트, C타입 포트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디스플레이 연결하는 이 포트, 그 다음 이 우측에 버튼들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3.58 포트가 있기 때문에 유선 이어폰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크 구멍이 있고요. 볼륨 버튼,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과열 방지를 위한 통풍구가 있고 위쪽에 카메라 2개, 아래쪽에 카메라 2개, 총 4개의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투톤으로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그냥 착용했을 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착용한 디자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화장했을 때는 이런 일회용 커버가 필수이기 때문에 집에 하나씩 사놓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착용했을 때, 자, 보세요.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전면 디자인은 이렇고요. 측면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뒤쪽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쫙 잡아주는 느낌도 좋고 위쪽에 이 고무가 딱 당겨주는 느낌도 좋습니다. 아주 편하네요. 그리고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딱히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컨트롤러를 좀 알아볼 건데요.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쫙 내려서 보시면 AA 타입 건전지가 2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고요.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하니 굉장히 그립감이 좋습니다. 헤드셋도 그렇지만 이 컨트롤러도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쥐었을 때 아주 편하고 딱 감싸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앞쪽에는 이제 동그라미는 아닌 약간 여기 이렇게 곡선이 있는 모양이고 버튼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여기 앞쪽에 버튼이 2개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조이스틱이랑 XY 버튼 하나씩, 그리고 피코 버튼과 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이 마이너스 버튼, 총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다른 VR 기기들보다는 버튼이 하나 정도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사용할 때 이 버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이 많은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버튼감 또한 굉장히 부드럽고 잘 눌려요. 텐션이 너무 세지도 그리고 너무 작지도 않게 적당하니까 이 정도면 대부분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알아볼 건 스펙인데요. 사실 VR 기기에서 가장 먼저 따져보셔야 될 것이 바로 스펙입니다. 자, 그리고 스펙 중에서도 먼저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화질과 시야각, 그리고 ALP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와 몇 헤르츠까지 지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무선 PC 연결이 가능한지도 전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친구 스펙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격이랑 어울리지 않게 4K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PPI는 773이고 시야각은 98도를 지원합니다. CPU가 제일 중요한데 CPU는 퀄컴이 VR 기기용으로 제작한 XR2가 탑재되어 있고요. GPU는 아드레노 650 램은 6GB LPDDR4X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은 기본적으로 256GB인데 저장 공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웬만한 게임들을 다 다운받으셔도 공간이 좀 널널해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게임을 정말 많이 다운받아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PC랑 무선 연결이 가능한 이 VR 기기들은 와이파이 6 정도가 지원돼줘야 끊김없이 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될 만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72Hz를 지원하고요. 설정에 따라 90Hz 그리고 최대 120Hz까지 가능해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스펙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일반적인 가성비 VR 기기들은 뭐 1시간 혹은 2시간만 해도 방전이 나는데 이 친구는 거의 2-3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뒤로 따로 빼가지고 가능한 것 같은데요. 무려 53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OS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10 기반이고요. 그리고 이 VR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시력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블루라이트 관련 인증인 TUV 인증을 받아서 꽤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피코 스토어를 사용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게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VR 게임들도 많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팀 VR 게임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작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친구의 정말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AS 센터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고장 나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조작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10 기반의 UX가 굉장히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부드럽고요. 그래서 누구나 처음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친구 UX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작 테스트를 하려고 제 아바타를 한번 불러왔는데요. 자, 여기서 다양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아래 팔을 움직이는 180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 아무래도 이 VR 기기 특성상 이 조이스틱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팔 부분이 막 튕기거나 사라지거나 하거든요. 그럼 게임 같은 걸 할 때 플레이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180도 팔을 움직이더라도 아주 잘 트래킹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활쏘기 테스트인데 VR은 활 쏘는 게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활쏘기 제스처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튕기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할 때도 조작성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총 파지 테스트인데요. 아무래도 총 게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총을 파지하더라도 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뭐 튕기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가장 큰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는 던지기 테스트예요. 아무래도 이 VR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랑 이 블루투스가 이제 잘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조이스틱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을 하는데 팔이 뒤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트래킹이 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던지기를 할 때 팔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갔을 때 튕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보시는 것처럼 아예 안 튕기지는 않지만 대부분 잘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봤던 VR 기기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의 트래킹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 조작 테스트를 다양하게 해봤는데 웬만하면 튀임 현상이 없기 때문에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인게임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정말 다양한 게임들을 설치해놨고 정말 다양한 게임들을 플레이해봤는데 자, 재밌는 게임들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셰프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정말 웃깁니다. 자, 지금 제 모양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웃기죠? 남들이 제발 안 봤으면 하는 1순위 게임이 바로 이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 모양에 맞게 내 몸을 정확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정말 크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벽을 부수는 것도 있고 코인을 먹는 것도 있고 다양한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혼자 하면 정말 재밌지만 누가 앞에 있으면 제일 하기 싫은 게임이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접대용 게임으로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앵그리버드인데요. 앵그리버드가 VR 게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런데 VR 게임으로 되면서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위치를 바꾸면서 뭐 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게임 컨트롤러에 진동도 오기 때문에 이 새총을 당기는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뭐 새들이 터지는 그런 느낌 굉장히 실감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은 엑스 피트니스라는 게임인데요. 한마디로 비트 세이버랑 비슷한 게임인데 조금 더 조작하는 법이 많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먹을 갖다 대게 되면 이런 아이콘들은 다 깨지게 되는 거고요. 그 쭉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방패로 총을 막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레이저 링 같은 걸로 이렇게 썰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 재밌고요. 제목답게 피트니스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다음으로는 탁구 VR 게임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11이라는 게임인데요. 아,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실제 탁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입니다. 게임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감이 잡히게 되고 제가 실제로 탁구를 조금 치거든요. 감이 익을수록 뭐 서브라든지 드라이브, 스핀 같은 것도 잘 먹기 때문에 아주 유쾌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도 탁구 좋아하시면 이 게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유산소가 정말 많이 되는 매니복싱 VR입니다. 아무래도 매니파키어의 이름을 딴 그런 복싱인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이상하지만 실제로 게임했을 때는 조금 쫄리기도 하고요. 뭔가 맞기 싫어서 막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선 사람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요 게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랑은 한 50% 비슷한 느낌? 사람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냥 막 주먹을 휘두르고 막 사람을 때리고 막 KO 되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 정말 너무 재밌고요. 한 판만 하더라도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살 빼실 분들은 그냥 요거 다운받으신 다음에 열심히 ሾሾ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성분들이건 남성분들이건 다 재밌어 할 만한 게임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데스 호라이즌이라는 게임인데요. 와, 좀비들이 나오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실감나고 굉장히 좀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게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우악! 막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좀비들 헤드샷 날리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정말 생각보다 너무 무섭습니다. 갑자기 좀비들을 막 튀어서 이렇게 오면 깜짝깜짝 놀라고요. 아마 겁 많으신 분들은 이거 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재밌다. 다음으로는 카운트 파이트 이치란이라는 건데 저는 항상 일본 여행 가면 이치란 라면을 무조건 먹거든요. 이 게임이 바로 이치란 라면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 재밌어요. 실제로 제가 이치란 라면 지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안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어떤 주문을 했는지 보고 뭐 국물도 넣고요, 면도 삶아서 넣고요, 소스도 넣고요, 고기도 넣고 파도 넣고 이렇게 해서 손님한테 주는 건데 이치란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 번씩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윈드라는 게임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게임이라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캐릭터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건데 바람으로 이제 밀고 뭐 레이저를 뭐 맞고 원하는 위치까지 뭐 이동하는 그런 게임인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이 너무 좋고 조작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트 스트림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정말 재밌고요. 스트레스 많이 풀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리듬 게임을 안 좋아하는데 VR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리듬 게임만큼 재밌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존의 리듬 게임은 비트세이버처럼 뭐 이렇게 막 자르고 뭐 부시고 하는 건데 얘는 드럼을 치는 그런 리듬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드럼을 치면 조정 경기 같이 우리 팀원들이 막 배를 미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요. 와, 이게 순발력이 굉장히 요하는데 엄청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유산소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게임을 즐기다 보면 땀도 그냥 흠뻑흠뻑 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풀리는 아주 손맛이 쩔고 뭐 귀로 듣는 이런 노래도 좋고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쨌든 즐길 수 있는 재밌는 게임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는 VR 기기를 꼭 한 번쯤 사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알아볼 건 PC와 연결인데요. 자,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와이파이 무선 연결과 DP 유선 연결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 와이파이 연결 같은 경우에는 PC와 피코 네오 3가 같은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와이파이는 이렇게 간단히 연결 가능하고요. DP를 연결하는 방법은 따로 구매할 필요 없는 이 DP 케이블로 이 본체 뒤쪽에 USB A 타입 케이블 꽂고요. DP 케이블 꽂은 다음에 여기 VR 헤드셋에다가 마지막으로 케이블 연결하고 고정시키면 돼요. 그럼 연결은 끝입니다. 참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피코 링크를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팀 VR도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와 무손실 화질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스팀 VR 게임을 굉장히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90Hz까지 또 지원되기 때문에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래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스팀 VR로도 즐길 수 있는 비트세이버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전에 비트세이버를 정말 잘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은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고 VR 기기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보는 그런 명작 게임이기 때문에 다들 한번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지금 또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왜 유명하냐? 일단 게임을 만든 회사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냥 뭐 화질이라든지 조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미쳤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스펙 빵빵하고 가성비가 쩌는 피코 네오 3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식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제품을 먼저 받아보고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자, 리뷰 보신 것처럼 VR 기기의 편견을 깨는 제품이고요. 장시간 플레이 가능한 배터리와 부담 없는 무게 배분에 엄청나게 놀라운 4K 화질까지 아마 대부분이 다 만족하시고 사용할 만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만족도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지는데요. 혹시나 사용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까지 잘 보시고 또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